일본은 현재 한국의 국방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한다는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현지 언론들은 2023년이 되면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도발은 피해야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방비는 450억 달러, 하나로 50조 원입니다. 한편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440억 달러로 책정되었는데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겨우 10억 달러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3년 동안 일본의 국방비는 겨우 1% 늘어났는데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8%가 늘어나고 있죠. 일본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의 이러한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표로 내년도 한국 국방 예산이 일본 추월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55조 7천억 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관례로 보아 512억 달러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내년 일본의 국방 예상은 올해 대비 약 2에서 2.5% 증가한 502억에서 50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국방비 증가율 0.5%에서 1.3%의 약 2배를 감안한 규모입니다. 현재 환율을 감안한 경우 한일 간 국방비 차이는 약 7억에서 10억 달러이며 대미 방위비 분담금을 제외할 경우 한국이 20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한국 국방비의 일본 추월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국력 약화로 일제강점기를 겪은 점은 빼더라도 6.25 전쟁 시 미국 등 주요 우방국들의 지원으로 근근히 나라를 지켰습니다. 6.25 당시 한국의 국방비는 1,490억 원이었는데요. 이후 상당 기간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의 군사 원조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우리 경제 및 산업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국방비의 양적 팽창이 이뤄졌습니다. 55년 전 일본 대비 19%에 불과했던 우리 국방비는 2010년 일본의 51.6%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일본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최첨단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무인기, 인공위성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 수출할 역량을 갖출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작년 방위산업 생산 규모는 16조 원 이상,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 수 5개,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 기업군과 더불어 고용 규모도 약 3만 5천 명입니다. 현 정부의 강한 안보 정책에 따른 대폭적 국방비 증액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보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 대국인 중국의 지속적 군비 증강 대응을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일본의 국방 역량만으로는 안보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죠. 그래서 한국을 일본에 버금가는 공동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 대비 지속적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증액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GDP의 1%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해온 데 비해 한국은 연간 2.5%에서 2.8%씩 지출해왔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미사일 협정 종료 선언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한국의 동북아 평화 및 안보 균형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강한 국방력과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기반입니다.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안보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한미 간 수평적 방산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10% 수준에 불과한 수출 비중 극복과 생산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대미 수출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미 최첨단 무기의 수입 확대에 비해 수출길은 거의 막혀 있어 무역 적자가 구조적 심화 추세입니다. 이에 미국은 한미 생산 제품의 수출 금지 제재를 대폭 완화해 수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 T50 등 대미 부품 의존도가 높은 다수의 제품이 미국 제재로 제3국 수출에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8월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태국 공군과 T-50TH 2대 추가 도입 및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T-5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2001년 10월 기체를 완성하고 2003년 2월 19일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내구연한 25년을 검증하기 위해 내구성 시험을 완료하고 2005년 대량 생산을 시작했죠. 이로써 한국은 자체 기술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12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T-50TH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태국 수출 버전입니다. 이번 수출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항공기 수출 시장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죠. 계약 규모는 약 896억 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T-50의 6대 추가 도입 및 수출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과 수출 계약에도 성공하면서 T-50의 누적 수출량은 72대로 늘어났습니다. 수출 100대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2018년 9월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미국 보잉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기의 훈련기 사업이었던 이 사업에 T-50도 참여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이 다소 주춤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T-50을 운용하던 기존 나라들이 추가 구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를 판매했습니다. 2018년엔 T-50I에 레이더와 기관포를 장착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계약까지 더하면 향후 인도네시아 공군은 22대의 T-50I를 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공군과 24대를 보유 중인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운용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T-50은 동급 최신 기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양산된 T-50은 파생형을 포함해 2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5개 국가가 운용 중입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M-346의 경우 T-50의 적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M-346은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를 포함해도 현재 70여 대에 불과합니다. 즉 규모 측면에서 M-346은 T-50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T-50은 기본적으로 초음속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고 기본형인 고등훈련기 외에 다른 모델이 많은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전술 입문 훈련기 TA-50과 경공격기 MA-50 그리고 공중 고객이 T-50B까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들 파생 모델들은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용되고 있죠. 또한 이탈리아의 M346도 전술 입문 훈련기와 경공격기 버전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공격 FA-50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항공기입니다. 한편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게임 체인저로 활약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서 FA-50PH는 성공적으로 156회의 임무를 수행했고 524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FA-50은 AGM-65 매버릭 미사일과 제이담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죠. AGM-65 매버릭 미사일은 전차, 장갑차, 방공망, 성박, 육상 수송 차량, 연료기지 등 넓은 범위의 전술에서 사용됩니다. 이건 역시 동급 최신 경공격기 중 FA-50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공군은 운용 중인 FA-50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FA-50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향후 수출 시장에서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동남아 국가들의 추가 수주에 힘입어 카이는 미국 시장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는 보잉사로 채택되었지만 미 해군이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로 미 해군 내에서 사업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조금 늦을지라도 미군에 지원하게 된다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카이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의 차기 전술입문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현재 영국제 호크 전술입문 훈련기를 대체한다고 전했고 2022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 관련 종사자분들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